한국은 겁쟁이 일본과 달랐다.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간 무차별 미사일 폭격을 당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강경 대응이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은 중국의 패권적 행위에 대항하는 건 일본이고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비겁한 국가로 치부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중국에 살살 기던 것은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중국의 횡포에 180도 다른 대응을 보인 한국과 일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2018년 11월,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일본인 12명을 납치하고 도주 감금하는 자칫 잘못하면 큰 규모의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일본 수상청 소속 단속선은 가고시마 현 인근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 2척이 저인망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속선은 해당 어선을 멈추게 한 뒤 직원 12명이 승선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는데 돌연 중국 어선이 이들을 납치한 채 도주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난리가 났고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원을 하러 갔는데 중국 어선은 정지명령을 거듭 무시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 순시선을 따돌리며 휘젓고 다녔습니다. 일본 측은 배를 멈추고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으나 중국 선장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 어선이 일본인 12명을 돌려보낸 것은 반나절이 지나서였습니다. 심지어 납치된 직원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과 동시에 부상까지 입었죠. 그런데 일본은 자국의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 어선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건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자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의 불법 행위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보통의 항의로는 끝내서는 안 되는 일일 텐데 일본 정부는 비공개로 중국 측에 선원들을 중국 국내법으로 처벌해 줄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했을 뿐 중국 정부의 어떠한 공개적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 한국의 외교 결례 수준의 항의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하루 만에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불측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한국에 공개 항의를 했는데 중국엔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심지어 일본은 중국에 당한 수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사건 은폐를 시도했고 한 달 반이 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됐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정반대의 한국의 중국 대응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 동해에서까지 불법 조업으로 한국의 해양 생태계를 심각히 훼손시키고 어부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을 참교육시킨 것입니다. 한국 해협을 불법 침입한 중국 어선들이 경고를 무시하며 한국 해경의 고속 단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국 어선을 포탄으로 샤워시킨 것이죠. 이에 중국에서는 한국 해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부대라는 보도까지 나왔고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에 한포 사격하는 것을 무자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 해군이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공표한 이후 어디서든 중국 어선을 격침시킬 수 있는 비공 비룡 유도 로켓과 분당 4,200발을 쏟아낸다는 함정 최후 무기 골키퍼까지 장착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도 로켓에 기반이 된 것은 K136 다연장 로켓의 130mm 로켓탄으로 본래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탄에 유도 기능을 부여하여 사실상 화력이 극대화된 미사일로 개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포 사격뿐만이 아니라 직접 만든 최첨단 무기를 장착하여 유사시에는 미사일로 중국 어선을 참교육시킬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일본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중국에 아무 말도 못했는데 중국의 눈치만 보는 줄 알았던 한국이 여차하면 중국 어선을 모조리 박살낼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은 한 일본인은 우리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모를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거침없이 대항하는 한국의 모습은 다케시마 분쟁이 절대 무력 충돌로 번져선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한편
이러한 한국의 중국어선 강경 대응은 중국에게 포갑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은 곧 중국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지적했듯 사실상 중국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고인민법원은 발표문에서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해상 사법 관할권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사법 관할권은 주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는데, 정작 자국 어민의 불법 조업에 대해선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 정부의 이중성은 자국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기는커녕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는 중국 정부의 숨은 속내는 정말 악질적입니다. 불법 조업을 일삼는 민간 어선단을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 카드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 어선단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며, 실제로 자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대에 대해서 민간인을 주체로 한 집단 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집단을 투입해 시위에 나서면서 외교적으로 은근히 압박을 넣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 알아보고 의중을 떠본 후에 상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다음 카드로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로 이행하는 것이 통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제도적으로도 중국 어민은 의무적으로 군에 투입할 수 있는 해상 민병 제도를 운용 중이고,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며 각종 타국 어선 공격, 운반, 시위,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한국 해경을 공격하려다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과거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km 해상 부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80톤급 중국 어선에서는 권총 발사음이 울렸습니다. 목포해경 특수기동대원 10명이 중국 선원 20명이 타고 있던 이 배를 압송 중이었는데 갑자기 중국 어선 4척이 이 배를 빠르게 추격해 온 것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이 어선 양쪽에 2척씩 배를 붙인 뒤 선원 수십 명이 갑판으로 올라와 각종 흉기와 둔기로 한국 해경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은 해경 2명의 헬멧을 벗기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 즉시 해경은 실탄을 발사해서 중국 선원들을 제압했고, 중국 선원들은 자신들의 배로 도망쳤습니다. 중국 선원들의 폭력으로 해경 대원 5명이 다쳤지만 해경은 당시 중국 어선의 숭 선장을 사살했습니다. 이에 당시 중국 정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당시 훅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항의를 표시했다며 경악하고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고, 중국 언론들도 선장 사망 소식을 속보로 전했으며 일부 중국 누리꾼은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을 숨지게 하는 극악한 행동을 저질렀다. 일본 상품뿐 아니라 한국 상품도 사지 말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 행위를 하는 중국 어선에 총알이 아니라 미사일이 날아가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